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가난해도 의롭게 살면 행복하다. 공자는 물질적 풍요보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 진짜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과 명예는 뜬구름처럼 덧없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면접에서 거짓 스펙을 말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제안, 이런 순간에 거절하면 당장은 손해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지킨 원칙이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옳은 일을 예의 있게 겸손히 진심으로 한다. 진정한 군자의 4가지 실천 원칙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바탕으로 삼되 예의를 갖춰 행동하고 겸손한 태도로 표현하며 진심으로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원칙만 앞세우면 독선이 되고 형식만 따지면 위선이 되며 겸손만 강조하면 소극적이 되고 진심만 있으면 무례해질 수 있기에 이 4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어른이 잘못 알고 계신 정보를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바로 지적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건 조금 다르던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정중하게 전하면 모두가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 따라 극단으로 흔들리지 마라. 좋아할 때는 무한 칭찬, 싫어지면 완전 혐오. 이렇게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공자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과 작은 오해로 다퉜는데 이제 남이라며 완전히 등 돌리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사람은 기분 따라 180도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극단적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 위나라 영공이 군사 전략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자신이 아는 분야와 모르는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며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직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거 하며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들통 나는 순간이 있죠. 솔직하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려줄 수 있어 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겁니다. 타고난 건 비슷한데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모든 사람은 비슷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매일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교육과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천적 환경과 습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10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매일 아침 물 한 잔, 계단 오르기처럼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진짜 사람은 아첨으론 못 기쁘게 하지만 재능은 알아본다. 이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군자는 옳은 방법이 아니면 결코 만족하지 않지만 사람을 쓸 때는 각자의 재능에 맞게 배치합니다. 친구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진심으로 별로인데 와 대박 하며 과장 칭찬하는 순간 있죠? 그 친구가 진짜 성장하길 바란다면 솔직하게 이 부분은 좋은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데 라고 말해주는 게 맞습니다. 관계는 아첨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식의 가치는 현실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공자가 단순 암기만 하는 제자들을 경계하며 한 말입니다. 건강 유튜브를 보면서 이 운동 좋네, 저 식단 좋네 하며 온갖 정보를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막상 오늘 운동했어요 물으면 바빠서 못했어요 하고 식단 조절은요 물으면 야식 먹었어요 합니다. 아는 건 많은데 몸은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상황에 맞게 입는다. 이는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자 시대의 붉은색과 자주색은 정식 예복 색깔이었기에 평상복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복장은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 예의를 뜻합니다. 결혼식에 검은 옷을 입거나 면접에 운동복을 입고 가는 실수를 하진 않으시죠?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친구끼리는 격식 없이 지내되 친구의 조상을 내 조상처럼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값비싼 선물보다 정성이 담긴 작은 나눔이 더 귀하고 물질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명절에 친척이 나눠준 음식을 받으며 이거 뭐 하러 챙기나 하다가도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을 모습을 떠올리면 감사한 마음이 들죠. 비싼 선물만 기억하고 정작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의 마음은 잊고 있진 않나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부족하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공자조차 스스로를 낮추며 실천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은 남들만 하지만 군자답게 실천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겸손하게 말한 구절입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는 건 알죠? 운동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나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법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원망 듣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자 중궁에게 인해 실천법을 물었을 때 한 대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급할 때 문 닫히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 열림 버튼 한번 눌러주는 거죠.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진심 없는 형식은 의미 없다. 화려한 외양보다 진실한 마음이 예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격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생일 선물을 고를 때를 떠올려 보죠. 비싼 명품을 사면서도 마음이 안 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친구가 손편지 한 장을 정성껏 써줬을 때 더 감동받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값비싼 포장보다 마음을 담는 게 먼저입니다. 뜻있게 살면 생이 완성이고 그저 살면 죽음일 뿐이다. 서경에 나오는 말로 공자 시대에도 자주 인용되던 구절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의 죽음은 완성이고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낸 삶의 끝은 소멸일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산다면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보람이 남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끝이다. 진정한 가치 추구는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를 공부하겠다면서 남들 눈치 보며 옷차림과 먹는 것에 집착한다면 그건 본질을 놓친 겁니다. 겉모습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배움과 성장을 소홀히 한다면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죠. 이 말씀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 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검소한 생활을 부끄러워하며 거칠애에 신경 쓰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볼 때 브랜드 옷 입고 고급 가방 들고 가야 좋은 인상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작 실력은 준비 안 하고요. 첫 모임에서 차 이야기, 집 이야기부터 하면서 상대를 평가하려는 순간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능력과 인품은 놓치게 됩니다.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한 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정명론을 설명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다음에 연락할게 하고 까먹거나 이번 주말에 청소할게 하고 몇 주째 미루는 순간 있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이에게 주말에 놀이터 가자 했으면 꼭 가야 합니다. 신뢰 먼저, 부탁은 나중. 리더는 먼저 신뢰를 쌓은 뒤에야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신뢰 없이 요구만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당한다고 느낍니다. 자아가 강조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네 생각하죠. 평소에 관심을 보여야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젊은이는 무섭다. 지금보다 못하리란 법 없다. 젊다는 것은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나이나 경험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후배와 젊은이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회의에서 막내 직원이 의견을 내는데 경험도 없는 애가 뭘 안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지금의 신입이 10년 후엔 업계를 이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욕심 있으면 흔들린다. 진짜 강함은 욕심 없는 마음이다. 진정한 강직함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주먹을 쥐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든 유혹에 무너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강직한 사람으로 신정을 추천했지만 공자는 그에게 욕심이 많아 진정으로 강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는데 상사에게 아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인기를 얻고 싶어서 SNS에 과장된 모습을 올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에 흔들릴 때마다 내 원칙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승진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돈 벌 때도 양심은 챙긴다. 공자는 이익 추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과 분리된 맹목적 이익만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때 의미가 있으며 천명과 인의 도리에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는 공자가 이익에 대해 드물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때는 늘 도덕적 기준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물건값이 잘못 나와서 내가 덜 내게 됐을 때가 있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과 알려줘야 하는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익이지만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 정당한 이익과 부당한 이익을 구분하게 됩니다. 옛날엔 나를 위해 배웠고 지금은 남 보려고 배운다. 공자 시대에도 이미 학문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내 안을 채우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점점 타인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때가 있죠. 이 분야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인지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인지 스스로 물어볼 순간이 옵니다. 전자라면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지만 후자라면 합격해도 공허할 겁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먼저 배운 사람이 진짜다. 이는 거칠애보다 실력과 본질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결국 더 가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예학의 정신을 먼저 익히고 나중에 벼슬에 올랐지만 지금 사람들은 자리부터 차지하고 형식만 배운다고 공자는 지적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토익 점수, 자격증, 대외 활동만 쌓다가 정작 실무 능력은 없는 경우가 있죠. 면접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일을 시키면 기본기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학벌은 평범해도 실전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모든 잘못은 내 책임이다. 진정한 리더는 성공하면 팀원 덕분이라 하고 실패하면 자신의 책임이라 여깁니다. 권력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이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가뭄이 들자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한 말입니다. 회의가 엉망이 됐을 때 팀원들이 준비를 안 해서라고 말하려다가 내가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진짜 리더는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역할을 먼저 돌아봅니다. 실력만 있고 매너 없으면 거칠고 말만 번지르르 하면 공허하다. 진정한 인격 완성은 내면의 실력과 외면의 태도가 균형을 이룰 때 옵니다. 전문성만 뛰어나고 배려가 없으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말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공자는 문질 빈빈, 즉 문화적 교양과 본질적 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 지식은 뛰어난데 동료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말로 쏘아붙이는 순간이 있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태도 때문에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만 공손한데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겸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으면 사람이 따른다. 자장에게 인의 실천법을 가르친 말입니다. 5가지 태도 공손함, 너그러움, 신의, 민첩함, 은혜로움과 각각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리더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처음 나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겸손하게 듣고 실수를 너그럽게 보고 약속을 지키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작은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가 쌓일 겁니다. 원칙 있는 사람은 섬기기 쉽지만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편합니다. 원칙이 명확하고 공정하니까요. 하지만 아첨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옆 동료는 술자리 분위기 맞추기로 더 빨리 승진하는 걸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인정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일 잘하려면 도구부터 제대로 갖춰라.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기초 역량을 먼저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준비 없는 실행은 실패를 부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어진 사람이 되는 법을 물었을 때 현명한 스승을 찾고 좋은 벗을 사귀라고 답한 말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무작정 무거운 중량을 들기보다 먼저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순간이 있죠. 요리를 배울 때도 레시피부터 찾기보다 칼 쥐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부모 곁을 떠나도 안부는 전한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옛날엔 통신수단이 없어 더욱 중요했지만 지금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에서 효도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한 말로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몇 주째 전화 안 하고 있지 않나요? 5분 통화도 귀찮아서 문자로 잘 있어요만 보내고 있죠.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작 자주 연락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고 잘못은 바로 고친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인격 수양법을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내일부터 고쳐야지 하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 과식, 미루기 습관.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이라고 하면서 반복하죠. 진짜 성장은 잘못을 발견한 그 순간 바로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음식은 정성껏 다뤄야 한다. 공자는 음식을 대할 때 정성과 위생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밥은 깨끗하게 짓고 회는 정갈하게 썰어야 하며 상한 음식이나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꺼내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먹으려는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손님 초대 음식을 준비하면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면 편한데 고민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정성껏 준비할 때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전해집니다. 작은 것도 대충 넘기지 마라. 공자가 일상의 식사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어차피 혼자 먹는데 하며 대충 먹기보다 상차림을 정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순간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대로 먹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에 빠지면 시간도 나이도 잊는다. 진정한 행복은 완전히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면 배고픔도, 걱정도, 심지어 늙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공이 공자의 인품을 물었을 때 한 대답으로 공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취미 활동을 하다가 벌써 이 시간이야? 놀라는 순간이 있죠. 독서, 게임, 운동,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삶을 사는 거라고 이명원은 말합니다. 말할 사람을 가려 말하고 때를 보아 침묵하라. 대화 상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할 만한 사람에게 침묵하면 기회를 잃고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말하면 화를 자초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괜히 사이 나빠지면 어쩌지 하며 참았다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화난 사람에게 옳은 말을 했다가 관계만 틀어지기도 하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일의 의미를 찾으면 돈은 따라온다. 진정한 전문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에는 굶을 수 있지만 학문과 덕을 쌓으면 자연히 대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고 다녀 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과 이 분야 전문가가 되자 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죠. 돈만 쫓으면 지치지만 의미를 찾으면 돈도 실력도 따라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밀어주고 적극적인 사람은 말린다. 공서화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자 공자가 한 설명입니다. 제자 영구는 소극적이라 용기를 북돋웠고 자로는 무모해서 신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조언도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해봐 라고 하면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천천히 신중하게 가 필요하죠. 같은 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되기, 마음 먹으면 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인의 실천이 어렵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멀리 있는 높은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먼저 연락하면 이상하려나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사과해야지 생각만 하고 몇 달째 미루고 있지 않나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카톡 한 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예의다. 진정한 예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관계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격식, 공손함과 당당함의 균형을 아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는 이중성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조정에서 하급 관리와는 편안하고 솔직하게, 상급 관리와는 예에 바르고 신중하게, 임금 앞에서는 더욱 공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할 때는 편하게 농담하다가도 처음 만난 연인 부모님 앞에서는 격식을 갖추게 되죠. 친구와 대화할 때와 은행 창구에서 말하는 투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예의입니다. 똑같은 말도 상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전달하는 게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반찬이 밥을 이기면 안 된다. 음식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주식을 압도하면 안 되고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야 합니다. 몸과 정신의 절제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직접 실천했던 식사 원칙입니다. 고기가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지 말고 술은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반찬만 잔뜩 먹다가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서 다음날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맛있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즐기되 몸을 망치지 않는 게 진짜 즐기는 겁니다. 옛것을 전하되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 공자는 스스로를 창작자가 아닌 전달자로 여겼습니다. 검증된 지혜를 신중히 전하되 근거 없는 것을 함부로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공자가 자신을 은나라 현자 노팽에 비유하며 겸손을 표현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순간이 있죠. 확실한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사실 확인 없이 전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민망해지니까요. 좋은 영향을 못 남기고 사라질까 두렵다.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남기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다 간 흔적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드렸을 때가 있죠. 그분이 고맙습니다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 순간,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세상이 바를 땐 받고 썩었을 땐 받으면 치욕이다. 진정한 처세는 시대를 읽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시스템에서는 당당히 대가를 받지만 잘못된 구조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언에게 한 가르침으로 치세에는 능력껏 섬기되 난세에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비윤리적으로 변했는데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하며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이득을 보는 건 그 잘못에 동의하는 겁니다. 정보는 많이, 따를 건 똑똑하게. 공자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어도 현명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듣고 보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 따르는 분별력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루에 수십 개 보면서 나 공부했어 생각하지만 정작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죠. SNS에서 건강 정보를 스크롤하다가 막상 뭐가 맞는 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제대로 고르고 실천하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물어봐라. 진정한 실력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아는 게 많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진 게 많아도 없는 듯 낮추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증자는 아내를 회상하며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뛰어난 능력자였지만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신입사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듣거나 전문가가 초보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는 모습이 있죠. 실력이 있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배우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해라. 공자가 직선적인 제자 자로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는 척하며 실수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훨씬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나왔을 때 아는 척하며 넘어가다가 나중에 창피해진 경험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나은 인상을 줍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일관된 사람이 낫다. 완벽한 도덕적 경지에 이른 사람은 드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과 일관성이 바로 진정한 선함의 증거입니다. 승진 기회 앞에서 부정한 방법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직장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 신뢰가 생길 겁니다. 배우고 익힐수록 더 배워야 할 게 보인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반복하는 게 진짜 실력을 쌓는 길입니다. 공자는 평생 학습자였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기초 단어만 익히면 될 줄 알았는데 배울수록 문법, 발음, 문화까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돕고 나쁜 점은 부추기지 않는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타인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덕은 상대의 장점을 북돋아 성장하게 돕고 약점이나 실수는 확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실수를 퍼뜨리며 즐거워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한번 해봐, 응원할게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누군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계속 놀리거나 퍼뜨리기보다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 탓 말고 작은 것부터 배워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운명을 탓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경험에서 배워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자세를 강조한 말입니다.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면 결국 큰 성장에 이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하며 외부만 탓하다 보면 정작 내가 부족한 부분은 못 채우게 됩니다. 대신 이번에 뭘 놓쳤지 하고 차근차근 점검하면 다음엔 더 잘할 겁니다. 행동이 먼저, 이해는 나중. 배움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올바른 행동을 먼저 익히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옵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심오한 진리를 당장 깨닫기는 어려우니 우선 바른 행동부터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원리부터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따라 해보는 겁니다. 운동이든 악기든 요리든 몸으로 익히다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잘못하고 변명부터 찾는다. 소인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즉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자아가 스승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제자들에게 전한 말로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솔직히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교통이 막혔어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라고 핑계부터 대는 순간이 있죠. 이런 작은 회피가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공자가 당시 사람들의 자기성찰 부재를 한탄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기개발의 출발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교통 탓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업무에서 실수했을 때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변명하지 않으셨나요?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핑계부터 찾는 순간 이 명언이 떠오를 겁니다.